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파락 시작을 해서 0.42% 상승으로 양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했다가 짧게 꼬리 달고 0.87% 다행히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공포가 시장에서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선물이 뭐 하한가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제 뭐 뜬 눈으로 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걱정 속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 다우 같은 경우에 뭐 어마어마하죠. 종가상 마이너스 7.79%였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7% 이상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뭐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초긴장 상태로 좀 시장을 맞이하려고 좀 최대한 정신을 맑게 좀 저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리딩반 이제 카톡방에서도 정말 어제 오늘장은 초긴장 상태로 정말 집중해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만큼 걱정을 사실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이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반응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미선물이 큰 상승을 보이니까 우리 증시도 좀 그에 맞게 상승 마감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여전히 뭐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캐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왔으면 좀 제 생각으로는 뭐 로스컨 물량을 비롯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는 위험한 자리였는데,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600포인트는 지켜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00은 지켜주고, 일단은 뭐 어설프게나마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돌렸다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당분간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미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신규 매수는 최대한 조심조심히 좀 하시는 그런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어떤 그 뭐 폭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 과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시작이건 과정이건 끝이건 간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지금 되어져야 되는 시장 분위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뭐 반등이 좀 하루 이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끝까지 뭐 홀딩해서 손실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줄여놓고 추이를 또 지켜보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뭐 이제 예측이 좀 불가해서요. 뭐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그냥 하루하루 집중력 있게 좀 매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최대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좀 줄여놓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막 너무 이렇게 하락할 때 막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매매보다는 하락을 멈추고 하방 경직이 일어나면 그때 좀 확인하고 자꾸 좀 매수하는 매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뭐 어제 한 이틀 정도, 어제랑 엊그제 이틀 정도 계속 강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한 오전까지, 요거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마 진단키트는 오늘 오전까지 오버슈팅이 좀 나온 다음에 시세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단 키트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오늘 오전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상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뭐 근데 사실 되게 뻔한 흐름이잖아요.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도 좀 풀렸었기 때문에 오늘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본 거고요. 그래도 수젠텍 같은 경우가 뭐 대장이라서 충분히 오전에 수익권을 좀 주고 떨어졌던 것 같고, 시젠도 개파락 시작했지만 다행히 역시 이제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익절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젠을 비롯해서 수젠텍은 빼고 다 상한가가 그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저도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어제 뭐 개파락은 당연히 시작할 거고요. 개파락한 다음에 뭐 추가 매수 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욕심 없이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따가 이제 제가 실제로 시즌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매매일지로 좀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깔끔하게 상한가 닫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뭐 대장 종목들이라면 이렇게 갭 띄워놓고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죽는 흐름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변수죠. 상한가가 풀린다라는 것은 이제 변수고, 그렇게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보면서 차근차근 경험도 좀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시젠 같은 경우 오늘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깔끔하게는 좀 대응이 좀 못돼서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뭐 익절로 좀 저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장이 좋기 때문에, 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오후장 넘어가면서 오전장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이 사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샀던 물량만큼 전부 다 외국인이 다시 팔면서 거의 이제 뭐 하락 전환까지 했다가 미선물이 급반등하니까 다시 오후장에 이제 우리 이제 시장 같은 경우 말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심 지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좀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쪽도 오후장 들어서 정말 좀 많이 하락했고요. 뭐 이제 마스크 쪽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조금 조정폭이 좀 덜 했었고, 치료제 쪽에서는 진매트릭스가 워낙에 얘는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라 뭐 이렇다 할 뭐 뉴스나 이런 거 없이도 좀 급등을 좀 시켜버린 모습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좀 투매가 좀 과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서 진단키트 쪽도 좀 많이 올랐고요. 보시면 뭐 수젠텍, 시젠도 많이 올랐고, 뭐 랩지노믹스도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내일장 봐봐야 알겠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그러니까 과한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내일 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시간의 상승폭도 당연히 내일도 진단키트 쪽을 뭐 장중에 뭐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주도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교육주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가 약세를 보이는 틈을 타서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원래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3월 4일날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닫으면서 대장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잘 못 가는 습성이 있어서 얘가 대장을 할 거라고는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테마들을 좋아해요. 시장과 좀 같이 가는 테마들.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코로나 테마도 그렇고 예전에 그 뭐 불매운동 테마나 일본 수출 규제 테마나 이런 쪽들은 시장이 하락해야 힘을 더 받는 그런 테마들이잖아요. 시장이랑 시속 게임하는 테마들. 근데 뭐 이제 이런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랑 좀 같이 가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훨씬 좀 편안감이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좀 상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이 안에서 파동을 만들다가 딱 이 고점을 싹 넘어놓고 상한가 종가를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내면 갭 당연히 내일 이제 띄울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갭 띄우면 한번 시원하게 물론 이제 역배열이긴 하지만 시원하게 한번 봉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매물대들을 좀 이렇게 잘 넘겨놨기 때문에 비교적 상승시 조금 가벼울 수도 있는 그런 뭐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들의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일 뭐 테마에서는 자율주행 쪽이랑 진단키트 쪽으로 내일 일단은 오전장에 뭐 이런 어떤 단기 매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그 시장이 혹시 이 정도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고 이제 코로나 확산세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시장이 좀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 좀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은 관심 종목들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아쉽죠. SK바이오랜드는 그냥 사실 누가 봐도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에서도 얘를 한번 익절을 하고 나오고 어디서 샀더라? 이날인가 사서 이날 양봉 나올 때 한번 익절을 하고 나오고 5일날 이날 재매수를 했어요. 재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뛰어넘으면 슈팅도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거기다가 끼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날 들어갔다가 시장이 이제 폭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요날이었던 것 같은데 손실권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냥 본절 혹은 익절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종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를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 이거를 보고 캐치를 했었더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뭐 제가 시간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좀 뽑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렇게 좀 더 내일 뭐 장중에 요렇게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좀 사보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에가 많이 뜨더라고요. SK바이오랜드는 7% 가까이 떠버렸고 뭐 삼바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뭐 2.5% 3%만 떠도 땡큐인 거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할 텐데 26,800원이니까 요 정도 갭 띄어서 시작을 해서 뭐 한번 싸주는 모습이 나올지 갭 띄우고 좀 음봉을 만드는지 잘 지켜보면서 내일장 탑픽 종목 오전장 내일 오전에 무조건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삼바도 보시면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최근에 폭락장이었는데 얘네들의 이 구간의 차트만 보면 시장이 폭락했었나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잘 지켜내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런 모습들 두 종목 저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내일 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따로 정리해 놓는 이제 관종 창인데, 얘네 둘은 계속해서 놓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뭐 재료로 얘는 이제 뭐 급등주라고 봐야 될 텐데요. 급등 후에 조정 구간에서 오늘의 이 양봉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양봉인지 아니면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지 보시면 조금 흐름을 만약에 이제 이어가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제가 머리에 일단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 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가 이렇게 만약에 흘러내려 버리면 얘는 좀 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PC 디렉트라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경영권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과도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13,000원의 저점을 만들고 꾸역꾸역 이렇게 이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 이날 만들었던 이 고점을 꾸역꾸역 종가상 이렇게 거의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뛰어넘으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을 내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어떤 뭐 테마적인 종목들보다, 아까 이제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뭐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어떤 섹터 안에서의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골고루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센트럴 모텍도 좀 보고 있고, 요렇게 이제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 얘도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시장 하락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던 종목이고, 또 시장 폭락 시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와도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요 정도. 혹시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이 나와서 얘가 이 정도 가격대로 좀 들어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뭔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화장품주들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여기서 한번 만들어냈던 요 저항대를 뚫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지하면서 12,000원 웬만하면 깨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고 뭐 이렇게 음봉 하루 정도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뽑아 올리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베일 바이오도 바닥에서, 시장은 하락하는데 얘는 바닥에서 꾸역꾸역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흐름 한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을 하나하나씩 짚을 때는 매수를 뭐 당장 내일 뭐 하시라고 관심 종목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은 말 그대로 진짜 관심 종목이죠. 관심권에만 놓고 있다가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어떤 매수의 맥점을 잡기 위해 차트를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이제 좋은 종목을 고르고, 그러니까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종목을 고르고, 이 종목을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어떤 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차트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있다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서 어떤 그 매수할 만한 맥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좀 매수를 하셔야지, 흐름은 다 만들어가고 있지만 깨지면 또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뤄 드리면 무조건 또 이렇게 매수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영화테크도 좀 뭐라 그럴까요?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좀 애가 움직임을 만들어 가서 얘도 일단은 관심권에는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G 관련주 중에 얘가 빠졌구나. 5G 관련주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예전에는 뭐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나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물론 이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변동성이 좋은 애들이 최근에는 KMW나 오이솔루션보다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G 쪽은 이노와이어리스랑 HFR 이렇게 두 개를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RFHIC도 상당히 힘이 좋더라고요. 오늘 8% 올랐군요. 5G 관련주는 제가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제 눈에는 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노, RF, HFR.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헬릭스미스도 시장 폭락 대비 워낙 얘는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던 애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바닥권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좀 관심권에 그냥 좀 두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HLB도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오늘 뭐 이제 테마 섹터 한번 훑어드리고 일반적인 이제 수급 종목들 좀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좀 훑어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이런 뭐 이제 테마, 코로나 테마라든지 비교적 시장에 비해 좀, 그러니까 테마주의 장점이라고 하면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측면이 있죠. 물론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받긴 받아요. 이런 어떤 그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테마를 제외하고요. 그래도 테마주의 장점은 시장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변동성 있게 먹을 구간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대신에 시장이 뭐 이렇게 저점 찍고 급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뭐 모습을 보일 때는 또 테마주들이 약하고 많이 좀 시장 영향을 받아서 많이 떨어졌었던 수급 종목들이 또 힘을 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주랑 수급 섹터랑 둘 다 좀 관심 종목을 잘 꾸며가지고 넣어놓고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게 좀 보시면서 박자 잘 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가물가물해요. 오늘 저희 리딩관은 장 초반에 셀리버리를 저희가 언제 샀더라? 표시가 안 돼 있네. 아무튼 셀리버리를 저희가 한 이 정도쯤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SK 바이오린드랑 약간 만들어가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좀 봤었고요. 둘 다 좀 수급 종목 같으면서 코로나 테마에도 좀 엮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랑 셀리버리랑 둘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저희가 매수가 좀 들어갔었다가 SK 바이오랜드는 뭐 본절인가 입절 정도 하고 나오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오늘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셀리버리를 손절을 치고 나왔던 이유는 아마 여기선가 손절을 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시장이 오늘 상승하는 가운데서 얘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일단은 좀 잘라 버렸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올라와 주면서 오늘 최소한 좀 이런 식으로 양봉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추세를 깨고 또 이런 식으로 훅 떨궈버리면은 뭐 번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왔고요. 저희 리딩반은 지금 뭐 한 40%인가 정도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을 60%인가 50%인가 지금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게 매매일지를 저기 뭐야 시젠 같은 경우는 저도 배부르게 좀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요날 뭐 이제 매매를 좀 하면서 상따를 했죠. 상한가까지 홀딩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홀딩을 하고 이날 이제 시가 갭 부분 이렇게 뛰었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이 현상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상따를 했다가 뭐 좀 풀렸을 때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좀 덜어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조금 다시 비중 조절하고 나머지는 홀딩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여기서 매수를 할까 비중 조절을 할까 굉장히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갭 요렇게 보시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조금 덜어냈어요. 여기서 조금 덜어내고 얘가 이렇게 회복하고 가죠. 그러면서 여기 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에 여기서 팔았던 정도만큼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다시 뭐 좀 비중 조절하고 어제 상한가 종가 돌파하고 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좀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전량 익절을 좀 하고 그렇게 좀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게 미코 또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미코도 거의 매매하면 거의 대부분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고요. 눌림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 때 절반을 좀 매도를 했고 힘이 너무 좋아서 좀 고점 구간이었지만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조금만 먹고 나왔고요. 눌릴 때 여기서 여기 갭 띄었던 부분 있죠. 여기서 지지가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눌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거의 뭐 최적 매수는 진짜 잘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미코는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예정이 없던 거라 그런지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